시청자분들과의 카톡 상담을 통해 느낀 것은 소화불량 증상들, 즉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꾸 가스가 차고 속이 쓰리고 가끔은 메스꺼운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특별한 다른 원인 없이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은 영양제의 도움을 얻길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영양제를 추가하기보다 오히려 영양제를 줄임으로써 해결되는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소화불량도 그중 하나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제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소화가 잘 안되고 거북함을 느끼는 분이라면 위장 관련 영양제를 새로 추가하기 전에 섭취 중인 영양제 중에 원인이 있진 않은지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소화불량 문제로 영양제를 찾는 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속이 썩 편하지 않은 분이라면 오늘 소개드릴 영양제를 구매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개드릴 성분이 꽤 많아서 한두 가지 정도는 다들 섭취하고 계실 성분들일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영양제는 바로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 제품입니다. 함량이 낮은 제품이라면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고함량으로 배합된 제품에게서 쉽게 섭쓰림이나 울렁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비타민 B3나 비타민 B6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 두 가지 성분 중 어느 한 가지가 50에서 100mg 이상 배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가 예민한 분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전체적인 함량이 보다 낮게 구성된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간혹 활성형 비타민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활성형이라고 해서 속에 부담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함량을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서 함량이 적은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1:1 상담톡을 통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흔히 위에 부담을 주는 성분으로 자체적으로 산성을 띠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나 알파리포산 그리고 아르기닌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런 성분들은 특히 고함량으로 섭취할 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사 직후에 섭취할 경우 상당 부분 증상이 개선될 수 있으며 그리고 속에 부담이 가신다면 서방용으로 된 제품이나 장용 코팅 또는 중성화가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위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아르기닌은 산도뿐 아니라 소장에서 발생하는 산화 질소로 인해 위장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3에서 6g 정도의 용량에서는 쉽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니 굳이 피하실 필요가 없고 10g 내외의 고함량으로 섭취하는 분들의 경우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해보고 소화불량이 호전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미네랄 성분들도 고함량으로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고함량의 철분제는 변비를 가장 쉽게 유발하는 영양제 중 하나고 또 속쓰림이나 구역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단백이나 난다한백 성분의 철분제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위장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어서 주로 임산부 분들께 저런 제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네랄이나 아연도 고함량의 제품이 유행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의 속을 쓰리고 울렁거리게 만든 성분입니다. 고용량 아연으로서 50mg을 매일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연을 2주 이상 장기간 섭취할 경우 1일 30mg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위가 예민한 분들이라면 더 적은 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은 특히 다양한 종류의 영양제에 포함되어 있어 꼭 섭취 중인 영양제 중에 어떤 제품에 아연이 있고 다 함께 섭취할 때 아연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둬야 합니다. 한편 칼슘은 속쓰림보다는 변비를 쉽게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변비가 있는 분이라면 고함량의 칼슘 영양제를 피하는 편이 좋겠죠. 또 고함량의 칼슘 섭취는 혈관 석회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칼슘 성분은 가능하면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설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영양제입니다. 특히 흡수율이 낮은 산화 마그네슘이나 수산화 마그네슘으로부터 아주 쉽게 설사가 발생하고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 아스파테이트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성분 역시 고함량으로 한 번에 섭취할 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이 예민한 분께는 킬레이트 마그네슘으로 유명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자, 넘어가서 많은 분들께서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위해 섭취 중인 코엔자임 Q10도 속쓰림과 구역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코큐텐도 필요 이상의 고함량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함량이 높아질수록 위장장애 위험도 증가하는 성분입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코큐텐은 고함량 제품의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건강 유지 목적 그리고 고지혈증 약물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는 100mg만 섭취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더 높은 함량으로 섭취하더라도 하루 중 2번으로 나눠서 섭취함으로써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속이 불편한 분이라면 특히 적은 용량의 코큐텐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염증을 완화하는 영양제들도 쉽게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편입니다. 관절 통증이나 전체적인 염증 개선을 위해 섭취하는
보스엘리아와 커큐민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 성분들은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작용 기전으로 위 점막을 약화시켜 위 염증과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고함량으로 섭취할수록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속이 불편한 분이라면 이 성분들을 굳이 섭취하지 않는 게 좋고, 도전하시더라도 장기간 섭취하기보다 개선하기를 원하는 어떤 증상이 심한 기간에만 길어도 3개월 정도만 집중적으로 섭취하고 중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메가3와 크릴 오일도 기름 성분이라는 특성 때문에 속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지고 또는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 특히 생선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분께는 건강상의 이점이 큰 성분이어서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위장장애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대처법이 있습니다. 우선 식사 직후에 섭취하고 더 낮은 용량으로 변경하거나 순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물론 등푸른 생선 요리를 직접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상의 이득이 크므로 식습관을 개선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차전자피도 쉽게 가스나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차전자피는 수분을 흡수함으로써 포만감을 유발하고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특성으로 혈당이나 고지혈증, 체중 감량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만, 식이섬유의 특성상 팽창하는 과정에서 장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고 장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을 줄여서 섭취하세요. 보통 판매되는 차전자피는 한 포에 5에서 6g 정도 제공되는데 절반이나 그 이하의 용량으로 섭취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포만감이 생기는 그 포인트가 차전자피의 적정 용량이에요. 자, 혈당 개선을 위해 섭취하는 베르베린 성분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섭취하는 성분인데요. 메스꺼움이나 설사를 유발하는가 하면 반대로 변비와 가스를 유발하고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어요. 이 경우 식사 직후에 섭취하고 용량을 줄임으로써 어느 정도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영양제를 섭취 중인 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중단하는 것입니다. 소화불량은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겪고 계신 소화불량이 영양제와 별 상관없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원인을 찾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배제하면서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추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소화불량뿐 아니라 모든 증상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섭취해온 제품들이라 영양제가 원인이 아닐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영양제들은 장기간 섭취했을 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컨디션에 따라 없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속이 안 좋은 분이라면 오래 섭취해온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확인을 위해 원인이 될 수 있는 영양제를 먼저 중단해 보시는 게 좋아요. 소화불량으로 고생 중인 분 중에 오늘 소개드린 성분을 섭취 중인 분이라면 먼저 2주가량 중단해 보세요. 그래도 소화불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영양제가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영양제를 중단하는 와중에 소화불량이 개선되었다면 그 영양제가 원인일 수 있으니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성분을 꼭 드셔야겠다면 본래 섭취했던 용량보다 낮은 용량으로 다시 시도해보세요. 혹시 추가적인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 1:1 상담 톡방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불량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영양제든 뭐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일정사항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늦어도 모두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